아프지 않고 팔팔한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규철 TV 팔팔한 인생. 띵동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말하기도 이 남사스러운 부위가 아파가지고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그래도 병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사타구니 쪽이랑 엉덩이 쪽이 아파가지고 이상하다 하면서 지냈는데 뭐 에이 낫겠지 뭐 낫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걸을 때 제가 절뚝거리면서 걷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한창 일할 나이에 팔팔한 나이 아직 30대밖에 안 되는데 혹시 큰 병은 아닐까 하고 병원을 갔는데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고관절 괴사. 이름 자체도 너무 무서운 이 괴사. 이게 너무 무섭고 겁이 나는데 어떤 병인지 치료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제가 이 괴사 저도 들으니까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생체세포 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데 맞아요. 네. 이 질병이 무슨 병일까요? 사실 이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고관절 중에서 이제 그 가장 흔한 병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죽는다는 얘기인데 정확한 병명은 우리가 이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이제 부르죠.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관절센터의 그 김강백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드물지 않은 질환이고요. 고관절 무혈성 괴사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외로 골반 아프다, 뭐 고관절 아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맞아요. 좀 아프다고 참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부위가 바로 이제 이쪽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고관절 질환,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다리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네. 대퇴골하고 골반하고 이제 그 부위가 고관절인데 이 고관절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바로 이 대퇴골 무혈성 괴사입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통과 다리를 이어주는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튼튼하고 이제 큰 관절인데요. 이제 이 관절이 골반뼈인 비구와 그 허벅지 뼈인 대퇴골이 하나의 이제 관절이 이루고 있고요. 이 대퇴골의 머리 쪽을 대퇴골두라고 합니다. 머리 두 자를 써서 이제 이 대퇴골두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서 그 부분이 죽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고관절이 아파본 적이 없어갖고 어떻게 아픈지도 사실 조금 궁금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답해주세요. 이제 괴사, 이제 썩는다는 말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환자들을 볼 때 환자들은 항상 겁을 덜컥 먹고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썩게 된다는 거는 가만히 놔두면 점점점 더 썩어 나가면서 주변을 황폐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진단이 늦고 치료가 늦으면 더 큰 병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저희 스승님께서도 괴사를 썩는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일단 이 병 자체가 처음 괴사가 올 때 그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가 더 커지거나 뭐 더 악화되어서 이렇게 병 자체의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꼭 그 점을 강조를 하고 너무 이렇게 시간이 급한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뭔가 위로가 되네요. 지금 마치 한 편의 의학 드라마처럼 저희 스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함부로 놀라지 마라. 근데 뭔가 조금 위로가 돼요. 그 말. 스승님께서도 같은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하셨고 환자분들이 다 같이 이렇게 걱정하시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네네. 이제 주로 이제 대퇴골 고관절이 아플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허리에서 오는 병과 대퇴골에서 오는 그 병을 감별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병률 자체가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빈도 자체가 허리에서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고관절 부위 사타구니라고 할까요? 아니면 엉치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이 아프게 되면 우선 허리 쪽을 먼저 감별을 하고 이제 그리고 그와 동시에 고관절 부위도 잊지 않고 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관절에 이렇게 무혈성 괴사가 발생을 하면 또 마찬가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 앞쪽 사타구니 부위를 아파하세요. 그래서 또 다리를 이렇게 양반다리 하듯이 꺾거나 할 때 특히 더 아파하시고 첫 걸음을 뗄 때 딱 눌리면서 그 부분이 아픈 경우가 많고 좀 그런 특징이 있긴 하지만 항상 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아플 때는 이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이
또 대부분 환자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이게 안타깝게도 정확한 원인을 이제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의 기전 자체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예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단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제 역학조사라고 해서 이제 정확한 기전은 잘 모르지만 이런 무혈성 괴사가 있는 환자들 수백 명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이제 뭐 생활 양식이나 습관, 뭐 과거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음주와 이제 그러고 이제 스테로이드 사용이거든요. 술, 음주. 이거는 또 연관성이 저는 좀 언뜻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과음하면 뭐 모든 만병의 과일로, 원인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특히 고관절 건강까지 해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술하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전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닌데 이제 의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알코올 자체가 우리 몸의 지방 대사의 이상을 초래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량의 알코올을 섭취하시는 분들을 보면 체내 지방 수치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높게 되면 지방 색전, 지방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면서 대퇴골두로 가는 그런 혈관이 막히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괴사가 올 수 있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이 알코올 자체가 그 뼈의 골수 내에서 지방 세포를 증식시키고 비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뼈 안에 골수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쪽으로 피가 못 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괴사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추측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환자분들께서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술이 위험한 건 알지만 끊지는 못하세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조금 이제 필연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이제 그러면 얼마나 먹으면 그까지는 안전한가요? 라고 네.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먹어야 이게 되나요, 상당히 선생님? 좀 어려운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또 꼭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그렇죠. 정답도 아닐 것이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이제 그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좀 참고를 하면 저희 국내 통계가 그 무혈성 괴사가 있는 환자분들을 조사했을 때 약 절반 정도가 매일 소주 2병 이상씩은 마셨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매일 소주 1병 정도 마시는 건 좀 과하지 않나. 과합니다. 네, 과한 이렇게 것 할 경우에는 뭐 무혈성 괴사뿐만 아니고 뭐 술 자체가 과음을 하게 되면 다른 그쵸.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요. 그 술도 있지만 또 스테로이드 섭취나 뭐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는 사람도 이런 무혈성 괴사가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오, 대박. 오. 아, 너무 시원한데? 스테로이드 제제. 특히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운동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개인의 그런 성과를 위해서 혹은 다른 원인 때문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제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불법이기도 하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혹시 이런 무혈성 괴사와 원인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그러니까 일반 그 헬스 같은 거 할 때 남자분들이 이렇게 그거 먹으면 근육을 키우고 그러는 거를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제 몰라서. 근육이 커지는 건데 합법은 아니고 네네네. 그 자체가 엄청난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의사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선 그 스테로이드가 그 무혈성 괴사의 가장 큰 원인은 맞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그 당질 스테로이드가 있고 그 성호르몬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는 것은 성호르몬 스테로이드거든요. 남자를 더 남자답게 만들어주는 테스토스테론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그런 것들 일종일 것인데요. 이게 당질 스테로이드, 일반적인 저희가 치료할 때 쓰는 스테로이드는 무혈성 괴사와 분명한 연관이 있지만 이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과연 연관이 있을까? 논문의 증례 보고 정도, 뭐 한두 명 정도 쓰다 보니까 그런 무혈성 괴사가 생기더라라는 그런 보고는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대규모 스터디는 없어서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연관이 있다 혹은 딱 단정적으로 연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무혈성 괴사는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요. 수술을 하면 그런 스테로이드 사용을 해서 발생하는 합병증들은 심하면 사망도 하고
목숨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아나도몰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의도적으로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 대부분 스테로이드를 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쓰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장기 이식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면역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뭐 이런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계속 스테로이드를 먹어야 되는 분들 참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는 좀 조심해서 쓰는 게 좋겠고 또 이 술이라고 하는 게 또 어떤 분들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면 술을 먹으면서 그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술 취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 간경화 생기면서 이런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 생기고 이제 그런 분들 참 많이 봤거든요. 좀 음주라든지 스테로이드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줄이시고 이제 조심을 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뭐 대퇴골 무혈성 괴사가 일단 나타났다. 그러면 근데 그 초기 단계에는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에 대한 뭐 단계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증상이 또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설명해 주시면은 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세계 학회에서 이제 제시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 1단계는 MRI에서만 확인이 되고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가 않고 2단계는 엑스레이에서도 이제 보이는 단계. 이제 3단계는 이게 괴사가 발생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아프게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 집이 튼튼하게 있는데 이 집이 괴사가 되면서 튼튼한 콘크리트가 비스킷 같이 이렇게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면 사람이 계속 걷다 보면 힘이 실리니까 원래라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그 뼈가 퍼석 하면서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골절이니까 그것도 엄청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보통 그때 병원에 오시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3단계입니다. 이미 저희가 자각을 했을 때는 3단계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관절이 망가지고 완전 그 관절 안이 엉망이 되는 단계를 4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렇게 무너졌을 때 수술을 하게 될까? 이제 또 그런 걸 연구를 해봤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괴사의 크기와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괴사가 운이 좋아서 크기가 작고 위치가 좋으면 인공관절 수술 없이 잘 그냥 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운이 나빠서 크기가 크거나 위치가 안 좋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고관절 전문의가 아니면 조금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괴사가 발생을 하면 꼭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괴사의 크기와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발견을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살려볼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네. 있다고 생각을 근데 하니까요. 싹 나을 수 있을까? 이게 이미 썩은 게 내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인공관절로 하면은 나을 수 있을까? 사실 조금 궁금하게 돼요. 의심도 들고. 네, 우선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괴사가 마치 뭐 시체가 썩는 그런 괴사가 아니거든요. 아 맞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네. 딱 괴사가 발생을 하면 그 범위 안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통증만 없으면 평생 같이 괴사랑 지내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말이 말씀- 그냥 그 괴사라고 네, 하는 거지. 약간 조금 장명을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닌가. 너무 그러네요. 환자분들에게 좀 겁을 줄 수 있는 맞아요. 네, 조금 다른 장명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괴사로 인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뭔가 되게 큰 상실감을 얻고 좀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그쵸.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워낙 큰 수술이긴 하니까. 네, 하지만 조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그 정형외과 수술이 되게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인공관절만 해도 무릎도 있고 발목, 뭐 팔꿈치, 어깨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이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이거든요. 대부분 지금으로서는 30년 이상은 잘 쓴다고 보고 있고 수술을 하고 나도 통증도 크게 없고 재활도 빠르고 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되는군요. 말고 낙담하지 말으라고 저는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들이 잘 아시는 분들 중에서 제 가수 그 로커 김경호 씨 있잖아요. 그분은 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하셨는데 지금 아주 활동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전혀 뭐 어디 이상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사실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치료받으면 뭐 쉽고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이제 끌고 망가지고 변형이 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실 힘든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요즘은 뭐 병원에 오는 것도 쉽고 맞아. 또 이제 초기에 치료 받으면 뭐 치료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오셔서 그러니까 미리 진단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은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이제 치료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